아니 뭐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한 소리. 자, 함수의 극한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내용이 함수의 수령과 발생과 극한, 함수의 극한과 성질과 계산, 미등계수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수투 끝까지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함수를 다루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 다 다룹니다. 그런데 수투에서는 보통 여기까지만 다뤄요. 여기까지만 다루고 극한 나르고 치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 극한이나 미적분은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값에 도달하느냐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도달해도 되고 도달 안 해도 돼요. 단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 목적지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그래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게 대학교 가면은 수학이라고 학문을 하지만은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어떻게 계산하느냐거든. 이 계산하는 방법이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무한히 접근하느냐, 흰지 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무한대로 갈 때냐, 무한대로 가느냐, 어떤 특수한 상수값에 계속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자, 다항함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유리함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무리함수를 이렇게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은 참고서마다 분류해 놓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준다고,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 잘못 공부하면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게 뭐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뭐라 그러냐, 가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뭐 급속으로 푸는 방법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자, 기호부터 하나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기호. 자, x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3으로 이렇게 적는데 이게 3으로 계속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접근한다. 3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3이 된다는 건 아니고 3이 계속 접근하는 걸. 일단 그래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가 가까워지느냐면 x 값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일 y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으로 해놓으면 y 값이 3으로 무한히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걸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가 3인데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3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3으로 접근하는데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가 3 뒤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해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수에서 접근한다를 3 뒤에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넣는다고. 자, 그래서 3보다 큰 수에서 무한히 접근을 하니까 이 x는 3보다 약간이라도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접근해봤자. 이거는 3보다 작은 수에서 계속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3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3이 되는 건 아닌데 3보다 작은 수에서 계속 접근하니까 이 x라고 하는 거는 결국 3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게 된다고.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적기는 곤란하니까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우극한. 이걸 왼쪽에서 온다고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라고 읽느냐면은 인피니티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냥 한국말로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팔자를 옆으로 눕혀 놓은 건데, 이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지, 뒤에 안 붙어 있고. 앞에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무한대는 뜻이에요. 양의 무한대는 팔자를 적어 가지고 앞에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라는 거는 기호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음의 무한대는 무한대 표시를 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이게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런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수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퀄 제로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1이다 이런 거 없다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해. 숫자가 아니야.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다음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다른 의미다 라고 돼 있다고. 내가 문제를 이제 쭉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함수값 f1을 찾아라. 그러면 f1이면은 이 x 대신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거든. 근데 이거 비어 있잖아. 여기는 이 그래프상이 정의가 안 되고 다른 데 정의가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값이 뭐니? 마이너스 1이야. 이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그런데 x가 무한히 1에 다가갈 때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이쪽으로 다가갈 거고 이쪽으로도 다가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목적지가 어디니? 얘잖아. 얘가 아니라고. 그 얘의 y 값이 뭐니? 제로잖아. 그래서 극한값 제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있잖아. 똑같이 지금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함수값은 거기 정의된 값을 적어야 되겠지만은 극한값은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고 적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 비어 있어서 이거는 값이 안 나오는데 내가 그랬잖아. 거기 도달 안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 됐죠? 그 다음 함수의 수렴과 극한이라고 나오는데 수렴은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다가간다는 이야기고 발산은 무한대 쪽으로 흩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거?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특정한 값에 여기 3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x 값이 이쪽에서 다가올 수 있으면 그래프는 이쪽으로 다가가고 이쪽으로 다가가거든. 그럼 y 값은 여기로 다가가고 여기로 다가간다고. 이게 목적지가 여기인 거야,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한 특정한 목적지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수렴한다고 그래. 자,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리미트. x가 3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fx라고 하는 그래프 상에서는 그 극한값이 뭐라 나온다? 2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요. x가 3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x가 3으로 무한히 다가갈 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읽어주면 되고, x가 3으로 갈 때 이렇게 읽어도 돼요. x가 3으로 갈 때. fx는 2다.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극한값, 수렴값 또는 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극한값 구하기 기초입니다. 기초.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그냥 얘 가지고 갈게요. 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 원칙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거는 y는 x-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2 잡아서 쫙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으로 다가가고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거든. 그러면 두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여기 다가가고 여기 다가갈 거 아니야. 그러면 y 값은 여기 다가가고 여기 다가가고 요 값이 뭐냐 이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 줄 테니까 그 패턴을 알아야 돼요. 요게 x가 특정한 상수값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x가 특수한 상수값으로 다가가는데 여기가 다항함수가 나와요. 다항함수가 나오면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입하는 것처럼 해보면은 이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아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할 때 그래프 보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다가가고 이쪽으로 무한히 다가가면 그래프에서는 이쪽으로 무한히 다가갈 거고, 그렇다면 y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y 값은 이쪽으로 다가갈 거 아닙니까? 요게 계속 다가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게 뭐라고? x가 특정한 상수로 다가갈 때 다항함수면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1, 1은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상수함수인 경우가 있어. 상수함수인 경우.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이거 만일 2로 무한히 접근한다 치자. 여기 무한히 접근한다 치자. 아무리 접근해봤자 계속 3인 게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3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도 루트 2가 변하는 거는 아니겠지. 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분모가 제로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x는 1이 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이 함수는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될 수가 없어. 그럼 여기가 뻥 비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미트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거든요. 여기 1 이렇게 해놔야 돼요. x가 1로 무한히 다가갈 때 fx는 결국은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결국은 y값은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거든. 여기 3이야 3.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야. 아, 극한값은 함수값이 없어도 나올 수 있구나. 됐죠? 넘어갑니다. 어우, 배고파.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가까이 갈 때 다항함수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2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은 3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프 처음 할 때는 그래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상수함수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4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보세요. 여기는 무한대예요. 상수가 아니죠. 무한대로 가는 거고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면은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 분모가 계속 커지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000분의 1 이러면 결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수 C. 이거는 반드시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2든 100이든 상수가 나오면 분모가 양에 무한대든 분모가 음에 무한대든 관계없이 뭐가 어디로 접근한다고? 제로로 접근한다고. 요게 이제 이 그래프거든. 자,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y 값은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0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0에. 마찬가지로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다면 함수 값도 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필기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무조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예, 이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즉, 음의 무한대죠. 양의 무한대는 이쪽만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함수는 fx가 되고 끊어졌다고. 이 끊어진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끊어진 게.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극한의 값은 알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극한의 값은 이 a로 가는 좌극한의 값은 베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질 않아요. 이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이 fx의 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할게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존재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존재하지. 얼마나 존재하니? 좌극한 베타로 존재하잖아. 우극한의 값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뭐로 존재하니? 알파로 존재하잖아. 알파에 도달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알파에 무한히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다르지. 그러면은 이 fx라는 이 함수에 a로 다가갈 때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그러면 거꾸로 선생님 말을 뒤집어 보면 이 fx의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저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문제를 어떻게 넣는 거예요? 좌극한만 구해라, 우극한만 구해라, 이렇게는 출제할 수는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놨네. 앞으로 유리함수를 보거나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를 보면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해봐라. 함정이 빠지지 말고. 근데 결국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꼭 이런 게 주의사항만 넘겨놓으면. 자,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와 같은 함수 gx가 있는데 극한값을 조사를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직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극한을 구해라, 좌극한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무조건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을 찾으세요. 이게 지금 x잖아, 주인공이. 그래서 x의 마이너스를 찾아. 그 마이너스 1에 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y축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3번 볼게요. 이걸 0을 찾아라. 0이 여기 있다.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근할 거란 이야기야.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가거든. 그럼 2로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1을 찾아라. 1이 여기 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1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1이 되는 거다.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를 찾는데 우극한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거든. 그거는 1로 간다고. 제로를 찾아라. 제로보다 큰 쪽에서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쪽으로 가거든. 그럼 y값은 제로로 가는 거네. 자, 1을 찾는데 그 오른쪽, 즉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가거든. 그럼 2에서 변함이 없네. 요렇게 해볼 수가 있다고. 예. 자, 그러면 함수의 발산입니다. 발산. 이거 딱 보니까 0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이쪽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프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y값은 계속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반대로
이건 1로 접근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걸 다 발산한다고 그래. 근데 아직 상강함수 같지는 저기 미적분 안 배웠지만 사인 함수처럼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발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네. 무한대 인피니티는 수가 아니므로 발생하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딘지 모른다고 이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끝난지 어떻게 알아. 실수는 거의 무한한데. 그래서 인피니트 무한대는 한없이 커짐을 뜻하는 기호에 불과하다. 아, 그래서 여기 앞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여기 표시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계산에 동원할 수는 없다. 사칭 경산으로. 됐죠? 넘어갑니다. 나머지 요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봐. 지금 x가 0으로 무한히 접근하고 있지. 그럼 여기 0이고 이렇게 무한히 접근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디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면은 0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지금 좌극한만 이야기하고 있다. 좌극한. 좌극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x는 0보다 이게 x 자체는 그러니까 아무리 0에 가까워지더라도 음수라는 거는 바뀌질 않아요. 됐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니? 제곱이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거기가 마이너스가 달렸지. 그래서 이것이 무한히 이걸 무한 이게 0이라고 이렇게 적고 이거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게 무한소라 그러거든. 무한히 작아지는 숫자예요. 예, 무한소라 그러는데 이게 음수 형태로 작아지는 형태예요. 이게 음수 형태로 작아지는 형태. 그런데 제곱이 돼서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고 이걸. 무슨 말인 줄 아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둘 다 무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자, 이것도 특정한 값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보다 큰 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0보다 큰 0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0보다 작은 0이 있는 거예요. 0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x가 아무리 0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요거는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큰 값이야 요게. 그러니 이 값은 이거 지금 색깔이 왜 이래? 이 값은 무한대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모가 무한히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답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0보다 작은 0으로 가니까 이 값은요. 작긴 작은데 0보다 작은 값이에요. 작은 무한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그건 음수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한대로 가고 있지.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지. 이거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건 뭐로 가야 돼? 빵으로 가야 돼. 이건 앞에서 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 2보다 작은 2로 간다. 아무리 2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2보다는 클 수는 없다. 2일 수도 없는 이야기고 2로 2가 딱 된다는 말 아니라 그랬지. 무조건 2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은 뭐가 나오지? 음수가 나와요. 음수인데 제곱해니까 뭐가 나오지?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속인수인데 아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지. 잠이 벌써 오냐? 응? 그럼 이거 답이 뭘까요? 야, 요거 힘들죠. 요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그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양의 무한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수를 세제곱해봤자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그래,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각종 참고서에 있는 문제, 학생들 틀렸던 문제들 막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나오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지금 알파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fx는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이 모생이놈아. 응? 전 세계 지구인이 네가 모생이놈이란 걸 알아야겠어? 구독자 147명이야. 어저께보다 한 명 더 늘었어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존재할지라도 이렇게 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 자극한 또는 우극한 둘 중에 한 개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둘 다 존재하지만 그 값이 다르거나 아니면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응? 허수는 네가 먼저 하기 시작했어. 돌려서 봐 이거. 응. 근데 네가 하는 소리는 여기 이게 캐치가 안 돼요 마이크에. 예, 여기 가까이서 하는 말만 캐치가 돼요. 내 혼자 쭈글쭈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계속 x 제로에서 fx 좌극한 값 제로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지. 5, 2에 무한대 우극한 값 제로로 그럼 그래프가 이쪽으로 오겠지. 이건 1이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이건 존재하지 않지. 자, 제로로 가는데 좌극한 값이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 값이 얼마니? 1이지. 존재를 하면 뭐하노? 서로 다른데.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지. 자, 그 다음 우극한이 지금 얼마니? 여기 우극한 무한대로 가지. 좌극한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지. 서로 다르지.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지. 그 다음에 절대값 나오네요. 두깡깡 꿍깡깡 꿍깡깡. 자, 이거는 fx를 뭘로 지금 보겠다는 겁니까? x에다가 절대값 x로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 보이면 원래 원칙이 이 절대값 안이 제로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제로지. 그러니까 x가 0하고 같거나 큰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양수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고 나오니까 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은 굳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0하고 x가 0하고 같거나 큰 범위에서는 x제곱의 그래프가, 그런데 마이너스 그 다음 구간에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은 것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 어디로? 제로로 갈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극한 값이 제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은 이 fx 파란 걸로 해줘야지. 흠에 배고픈 거. fx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절대값 x 마이너스 왜 없는 거야? 아, 배고파서 그래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예? 편점? 아, 편집할 시간 없어요. 다 오면 뭐 어때? 욕한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뭐. 자, 요렇게 해놓고 절대값 속이 제로가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 2지. 그러니까 x가 2하고 같거나 클 때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안 돼. 왜 그렇지? 2가 돼버리면 분모가 제로가 되잖아.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양수가 돼서 나와서 약분이 돼버리니까 fx는 뭘로 나와?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나오고, 그러면 x는 2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테니까 fx는 마이너스 1로 돼서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2를 기준으로 해서 빵 비워가지고 여기가 뭐니? 여기는 1이지, 그지? 이렇게 가고 여기도 빵 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근데 해필이면 여기 2로 가는 걸 묻고 있었잖아. x가 2로 가는 걸 묻고 있었는데 좌극 우극한 값이 1이지, 그지? 여기는 1로 나와.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x가 0보다 클 때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여기 왜 이퀄이 안 들어가지? 분모 제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로 들어오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지? fx는 뭘로 되지? 엄마, 그래도 1이네. 1인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x로 나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런데 x가 0일 때는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안 그래도 이게 1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겠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 무한대가 들어가지. 우리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한대가 들어가요. 무한대가 분모에 있는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든 지랄 무한대가 그냥 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있는 거 없는 거 필요 없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한대가 여기 제곱이 없어도 무한대인데 이 제곱까지 했으니까 졸라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라 무한대는 표시가 없고 그냥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놈이 제곱이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야, 네? 이거 왜 이렇게 꺼졌지? 이거는 조금 이상한 기억.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지.
얘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왔어.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거 음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제곱하니까 양수가 되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젠장 마이너스 무한대네. 쌤이 이리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헷갈리면 그래프 그려봐. 이 마이너스 x 제곱은 이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안 헷갈린다고요? 아니 다른 듣고 있는 사람이 헷갈린다고. 네가 헷갈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플러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들어가면은 제로가 되는데 더군다나 제곱까지 해놨으니 당연히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제 거시기 문제로 들어갈게요. 대표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마이너스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0부터 2까지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그리려면은 이걸 만족해야 된대요. 이거 원점 대칭이지, 그지? x 부호도 바뀌어주고 y 부호도 바꿔주라는 이야기니까, 그지?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좀 연장시켜 가지고 후다타타타타타 후다타타타타타 자, 요 지금 요게 뭐지? 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1, 1이 가니까 여기로 가겠네. 그러니까 쭉 연장해 가지고 여기로 가겠네.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그 다음에 1,1은 마이너스 1,1이니까 쭉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우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 여기 시커머니까 얘도 시커머, 얘가 시커머니까 얘도 시커멓고. 그 다음에 2,2는 마이너스 2,2니까 여기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 정도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이것도 비어있고 직선 이렇게 만들어두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마이너스 1을 찾아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우극한에서 들어와야 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1이구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찾아라. 2를 찾았어. 근데 왼쪽에서 타고 와야 돼. 얘 이쪽으로 가네. 2구나. 아하. 이거 3이구나. 오케이. 괄호 2번은 내가 답지 넣어놨으니까 풀어보세요.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거든요. 예, 풀어보시고요.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제 10번을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나는 끊어놓고. 이 답은 1 플러스 1 해가지고 정답이 2번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적히는 거고 0에서 0이 0이거든.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함수 극한 성질. 더러운 성질이죠, 이게. 이 정도면 상당히 더러운 거예요, 이게. 자, 일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알파로 보고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로 볼 때 이게 지금 뭘 뜻하느냐 하면 상수 앞으로 우리 저기 시그마 했지, 그지? 시그마 할 때도 그 상수 앞으로 가더라니까. 가고 똑같아. 상수 앞으로. 앞으로 상수 앞으로는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상수 앞으로 빼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극한값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를 적어 놓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지금 뭘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리미트가 분배 법칙 비슷하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리미트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그 여기 함수끼리 더하기 빼기로 돼 있잖아. 이건 함수끼리 곱하기로 돼 있거든. 그러면 1리미터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가지고 곱하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거든. 대학교 가서 하든 말든 수학과고 하든 말든.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걸 익혀서 계산에 동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누기는 곱하기의 특수한 형태니까 리미트가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 이 분모는 제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으로 판단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 만일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볼게. 그래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극한 것은 뭐라고? 무조건 제로라고.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간단하게 말할게. x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유리함수구나. 그런데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이게 딱 요 꼴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무조건 제로다 이거야.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을 대입했더니 상수에다가 무한대로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나와. 그러면 졸라 큰 값에다가 한 2배, 3배 더해준다고 해서 뭐 안 커진 무한대가 아니게 되나? 그게 똑같은 무한대라는 거야.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원래는 이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가려 이렇게 3을 상수 앞으로 네 앞으로 가. 그래서 x는 이렇게 돼가지고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무한대인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무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한대인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생략하자고. x가 제로가 가는데 한없이 0으로 가는데 여기 0으로 가는데 이거 몇 배 해봤자 뭔 소용이냐 이거지. 몇 배 해봤자 제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풀면은 마이너스 2 상수 앞으로 x가 제로로 가면서 x만 남는 거거든 이게. 그럼 이게 제로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 이게 제로지 뭐. 근데 이거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략해서 제로로 가면 제로구나.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형태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익혀 놓으면 쉬워요. 이런 형태는 시계 형태가 유리식인지 무리식인지 당함수식인지 또는 극한꼴이 0분의 0꼴인지 이거 뭐 은꼴이라고 그러던데 은꼴이라 그러던데 요거는 뭐야 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그러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살짝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뭐 분류하는 게 이게 참고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x가 어떤 상수로 갈 때예요. 상수. 이건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이렇게 분류를 내가 해놨다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x가 상수로 갈 때는요, 그냥 거의 99.99%가 은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꾸로도 돼요. 은꼴이 나왔다면은 어떤 상수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유리함수인 경우가 있고요, 무리함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모가 제로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분모가 제로가 아니면 대입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분모가 제로가 된 거잖아. 지금 분모가 제로가 돼가지고 은꼴이 된 거거든. 그래서 분모가 제로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건 약분을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함수에서 유리화하겠지 뭐 유리함수에서 유리화하겠냐고. 유리화가 돼 있는 걸 유리화하라 그 뭐 공부했는데 또 하라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의 극한에서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분모가 제로가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모가 제로는 원인을 제거해서 약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거 하고 난 뒤에 x equal a, x equal a를 대입하면은 끝. 여기 계속 문제를 가지고 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무한대가 여기 오고 요 무한대가 여기 오고 요 분해라고 하는 게 빼기로 들어가는 거라서 요 꼴 아니면 요 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꼴은요 유리함수인 경우가 많아요. 무리함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유리함수의 경우 차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 이거 분자 차수가 크면요, 이건 무조건 발산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분모 차수가 오히려 더 크면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해보면 외워질 거예요. 이게 원칙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 안다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렇게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와버린 거야. 다항함수의 경우하고 유리함수의 경우하고 무리함수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 최고차항으로 묶어냅니다. 이거 개수 제외하고 최고차항 x 세제곱이면 x 세제곱을 묶어낸 거예요. 이것도 최고차항으로 어떻게 내느냐 하면 분모의 최고차항입니다. 분자 아닙니다. 왜? 분모 분자로 나눈 겁니다. 이게 여하튼 이 두 개를 먼저 해보면은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유리함수의 경우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이게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뀌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0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항상 무한대로 발산하고 다항함수 중에 상수함수는 그 상수를 수렴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내요. 여기는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리함수에서 잘 내요. 이게 차수 비교하라고. 유리함수가 뜨기만 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꼴이든 이 꼴이든 유리함수 뜨기만 하면 결국은 차수 비교를 해야 돼요. 결국은 차수 비교를 해야 돼요. 무리함수는 유리화를 해야 돼. 이때 유리화는 있잖아. 앞에도 마찬가지고 유리화 할 때는요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도 차수 비교합니다. 예? 이게 응꼴은 여기 응꼴이고 응으로 돼 있잖아요. 응응꼴이야?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응응꼴. 근데 너무 장난스럽잖아. 그러면 이게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요 이걸 x는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하고 t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요 t x 대신 t로 넣으면요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충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뭐 내 얼굴 자체가 뭐 재밌는 얼굴 아니냐? 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상수 쪽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분모가 제로가 아니면 x 대신 a를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분모가 제로인 경우에는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되어버린 거잖아.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없애버리면은 요거 대입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앤다 그런 거는 약분한다는 거거든. 어떻게 약분해야 돼? 유리함수인 경우는 인수분해, 무리함수인 경우는 유리화를 해서 그 원인을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돼.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5x 제곱. 이거는 다항함수로 유리함수가 아니지. 다항함수는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유리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x가 없어서 원천적으로 분모가 제로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건. 2의 제곱은 4니까 5, 4, 20 해가지고 답이 20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네. 특정한 요걸 확인해야 돼.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조그맣게 적혀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졸라 중요한 조건이야. 이거 풀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여기 리미트 밑에 있는 게 이게. 그럼 얼마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가 김밥 천국이냐, 임마? 얘도 2를 주면은 4가 되고 1이 돼서 5 곱하기 2 넘어 5 25. 그렇지. 자, 2를 넣어봐. 분모가 제로가 되지 않지? 그러면 대입하면 꺼. 6, 7, 7분의 2는 4. 이게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분모가 제로가 안 되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겠니? 무리함수로 할지라도 1 집어넣으면 분모가 제로가 되냐고. 이거 될 리가 없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돼. 루트 4는 얼마? 2. 자, 이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4가 되고 분모가 제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루트 7. 이대로 놔두면 바보. 5분의 5, 7, 35. 그 다음 페이지.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자, 보세요. 집어넣으니까 봐봐.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분모가 제로가 되지. 아우, 엿됐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뭐라 돼? 분모가 제로가 되는 거 보면 이 엉꼴일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든지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분자에 이게 인수로 있어야 돼. 안 그러고 보니까 눈에 익지 이건. 인수분해로 그냥 이런 지식 없어서 바로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해 버리고 요것만 남째. 자, 제거가 됐으니까 대입해서 끝내라는 이야기야. 4가 나옵니다. 자, 근호에 이제 여기 x가 있는데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네. 분모의 제로가 되네. 그러면은 무리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분자 유리화를 해야 돼. 여기서는 분모에 근호가 없잖아. 그래서 분자 유리화를 해주면은 이거 제곱이 돼서 그냥 x 플러스 2로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얼마가 돼서 나와? 4가 나와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버 여기 리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씨 리미트 적어주지 뭐. 웬만하면 나 안 적으려고 그러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입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요게 원래 x 마이너스 2가 있었잖아. 그런데 분모 유리화 때문에 분자 유리화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거야. 괄호 닫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x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이 새끼는 날아가거든. 요거만 남는 거야. 아이고야, 적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야, 분모는 뭐가 되고 그냥 1이 돼버리고 분자는 1이 돼버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나와. 이제 제거가 됐으니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4지 2지 4분의 1이지. 예? 무슨 짓을 한다니? 아, 이거 분자 유리화.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게 원칙이야. 첫 번째,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 아니 분자에도 근호가 있고 분모에도 그 근호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일단 분모 유리화를 해봐. 유리화하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열받아서 못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계산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분자 유리화 들어가. 그러면은 답이 금방 나와. 이게 복잡하면 곧바로 분자 유리화로 들어가라고. 나도 배고파. 응? 예. 계속 해야지. 진도 나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분자 유리화를 한 겁니다. 분자 유리화. 그 다음에 이걸 봐라고.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거는 리미트 어떻게 극한을 잡을 것인가의 조건을 준다 그랬지.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러면 내가 두 가지라 그랬지. 이 꼴 아니면 이 꼴이라 그랬지. 그지? 특히 여기 그럼 여기 보면은 요거 원래는 이렇게 해요. 그대로 적을게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뭘 묶어내라? 개수를 제외한 최고차수를 묶어내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답을 간단하게 빨리 구해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 괄호 요거 3이 남지. 마이너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x분의 1이 되지. 플러스 이거는 x제곱분의 1을 이렇게 되지. 요 꼴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여기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뭘로 되는 거야? 0으로 가버리잖아. 얘도 0으로 가버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무한대를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무한대에다가 3이 있기 때문에 상수C가 곱해지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앞에서 그랬지. 요게 다항함수잖아. 요게 다항함수잖아. 요게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밖에 안 된다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안 온다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개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다항함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전부 다 발산하는 거지 뭐. 그럼 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개념이 중요한 거라고. 앞으로 무리함수나 이런 데서 막 다른 데서 사용해 먹을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이건 x제곱을 묶어내는 거거든. 그리고 3이 남아. 그러면 x분의 1을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럼 무한대 여기 집어넣으면 무한대가 될 거고 3이 있어서 이 꼴이 나올 거고 요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가지고 0으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말하면 많어. 요것도 그냥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도 거기가 안 보라니까. 그러니까 이 다항함수 이 무한대로 갈 때야.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가지고만 하나 하는 거지.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필요가 없다고. 이게 왜 필요가 없니? 전부 제로로 가버려. 이런 것도 한번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뭐 별 크게 뭐. 자 그럼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이거 유리함수네. 이거 확인해야 돼.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은 쌍방울 두 개 있는 거하고 쌍방울끼리 빼진 거하고 이런 형태들밖에 안 나와. 이거 거의. 그러면 요거하고 이게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데 봐봐. 이거 무한대분에 무한대 이거 꼴이네. 요거 무한대분에 무한대 이 꼴이네. 요거 무한대분에 무한대 이 꼴이네. 근데 원리 원칙 하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그거부터 먼저 할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자,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계수 떼고 계수 안 돼. 그러면은 x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거 3만 남지. x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1. 이거는 x제곱분의 1. 이거는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 새끼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하고 다 뭐로 가버리니?
제로로 가버리지. 요거만 달랑 남잖아. 요거만 달랑 남아. 그래서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제로가 되고 더하기 제로가 되고 이거는 상수니까 3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로 되고 빼기 제로니까 이거 뭐니고 그냥 제로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제로 났는데 3 더해봤자 어마어마하게 작은 놈이지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놈인데 이 새끼가 제로니까 제로가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거든. 이 봐봐. 분모 차수가 크니 분자 차수가 크니 분모 차수가 크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더 큰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로로 가버리는 거야. 분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니? 리미트. 아이고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최고차항 요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1이 되고, 이거는 x분의 1이 되는 거야. x로 나눠주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럼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 자, 제로로 가는 새끼들 찾자. 이 새끼 제로, 이게 제로 다 가버려. 그리고 이거 무한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니? 이거 여기 상수 1밖에 안 남거든. 여기 무한대가 있는 거고. 거기 1 다 해주라 마라 이거. 결국은 1분의 무한대 꼴이거든. 이게 무한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봐도 이제 문제는 거의 다 이거 나온 거야 이거. 거의 다 이거. 자, 이건 차수가 같잖아. 이건 곧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계수 비만 따진다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리미트 적기 싫어서 안 적으려고 했는데 무한도로 갈 때 뭘로 나눠줘야 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면 2분의 3 남고 여기는 x분의 1이고 여기는 x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이건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새끼가 무한대니까 이 전부 다 제로로 가버리는 거야. 딸랑 요 상수만 남는 거지. 아, 그래서 앞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가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는 원인을 없애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속성법으로 풀게요. 그러면은 x-2 x 플러스 2 over x-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 리미트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x가 2로 갈 때니까 집어넣으면 4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1 가는 거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니까 분모가 제로로 가죠. 분모가 제로로 가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모도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살짝 한번 보자고. x-1, x 플러스 1 이렇게 해두니까 이 새끼 때문에 지금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곧 죽어도 분자에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3차 방정식 3차식을 인수분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야, 힌트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통인수 묶어내고 생겨버리지.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공통인수 묶어내고. 아하, 그러니 다시 그러면은 요거 묶어내서 없어질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고 이건 x 플러스 1이 남잖아. 선생님 요거 인수분해야 되는데 이걸 왜 또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어차피 내가 뭐라 그러니 이 새끼 때문에 분모가 제로가 되는데 이 새끼 제거가 됐잖아. 제거가 돼버렸으면 여기서 바로 리미트 들어가 버리면 돼. x가 1로 간다. 그러면은 2분의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응? 맞죠, 그지?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예. 자, 그래서 여기 유제 17번은 답지 줬으니까 답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제 심화. 자, 요거 볼게요. 선생님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극한이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x 제곱 니는 니대로 풀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뭐라고 했지? 1보다 큰 1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값 기호하는 양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양수.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 x가 1 우극한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오버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해야 돼. 근데 해필이면 1로 가버리니까 분모가 또 제로가 나오잖아 이게. 그 제로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오버 이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인을 제거를 했죠. 이제 리미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1보다 큰 1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보다 큰 1이든 7할 1이든 1을 집어넣을 수밖에. 그래서 이건 2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2가 되고 이건 4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2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0보다 작은 0으로 갈 때야. 갈 때, 접근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x가 요 근호 안에 있는 게 0이 되긴 되는데 0은 0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수가 되는 거예요. 엄수. 그러니까 이걸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일 때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오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xx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마이너스 2만 달랑 남아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그 새끼 값을 대세요. 그런 제로가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까지. 실제로 요 정도까지 나오면요. 이거 모의고사도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내신 내에 이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수능은 어떻게 나오느냐? 2점짜리 말고 3점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졸라 쉽다는 걸 알 겁니다. 나는 이제 니는 니대로 풀어요. 자, 이 20번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3이 들어가면 여기가 분모가 제로가 돼. 항상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분모 확인해야 되고 분모 보이면 무조건 제로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유리화로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근호가 있는 거는 분자이죠. 분자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2x-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분자에는 여기 남죠. 분모에는 x-3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x-6이 돼가지고 2를 묶게 되면은 x-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2는 남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 루트에 2x-5 플러스 1이죠 그죠?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거야. x가 3으로 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 제거가 됐으니까 얘랑 근데 여기는 2가 남을 거고 그지? 3을 집어넣으면 6이 거고 6에서 5 빼면 1이고 루트 1은 1이고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로 나오는 거야. 답이 1번이네 이거. 요 정도는 털면 안 돼요 사실상. 그 다음 페이지. 자, 극한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죠.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으면 분모가 있는 경우 이걸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실제로 제로가 되고 있죠. 지금 9를 넣으면 3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자, 여기 분모에 루트 x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것이냐. 분자에도 루트 x 마이너스 3이 있어줘야 되니까 아하, 이거 루트 x 플러스 3이구나. 그래서 얘랑 얘랑을 약분해버리고 얘만 남는 거지. 이제 리미트를 씌워서 x를 9로 보내버리면 3 플러스 3이 돼가지고 6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분자 유리화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이게 풀면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은 여기 괄호 3번을 해볼게요.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제곱근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일에서 배운 거잖아. 너무 겁내면 안 돼요. 이 세제곱근인데 마이너스 8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가지고 아하, 이게 분모가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지. 자, 여기에 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걸 여기 분자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세제곱근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봐야겠지, 이걸. 그러면은 인수분해 공식 알지? 요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라서 여기 플러스 2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열어줘야겠네. 세제곱근 x에 이게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루트 x에 플러스 4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로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지금 분자를 적어 놓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분자만 남게 되는 거지. 이제 리미트 씌우면 되겠네. x를 마이너스 8로 보내는데 중괄호 열고 지금 쭉쭉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적혀지면 되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지.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에 요렇게 세제곱에 오드리 몽탕 제곱이란 이야기지.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제곱하니까 4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4가 나오는 거고, 또 플러스 4가 있지. 그래서 12가 되는 거지. 요 앞에 비슷한 거 하나 있었지, 그지?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참 풀어보세요. 답지 다 들여놨으니까요. 예, 뭐요? 답지 저렇게 뒤에 넘겨봐. 답지 있어. 뭐? 요거요? 예. 마이너스 8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8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랑 곱해져가지고 4가 나온 거야. 이게. 네. 그래서 그 저기 유제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뿐 큰 거 아닙니다. 요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자,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거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제 이거를 x 제곱을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눠 가지고 제로로 가는 놈 찾아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분모 차수가 크지? 그럼 어디로 간다? 제로로 간다. 자, 이거 무한대 가는 거 확인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막 덤벼들면 안 돼, 이거. 근데 차수가 같지? 그러면은 요거 뭐지? 이거는 얼마가 돼? 2분의 5가 돼.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거 확인해야 돼. 분자 차수가 크네? 이거 무한대로 간다. 끝. 이거는 익숙하게 보고, 이거 원칙대로 풀고 이게 서술형 같으면 원칙대로 풀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빨리빨리 찾고 넘어가야 돼. 분모 차수가 크지? 이거 확인해. 분모 차수가 크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분모 차수가 크니까 뭘로 가야 돼? 제로.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 확인하고, 차수가 같지? 2로 나오제? 확인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 확인해. 차수가 여기 크지? 무한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고팠어 이거 진짜. 그 다음에 무례함수입니다. 무례함수는 뭐 어때? 요거 확인해. 아니 무한대를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지. 여기도 무한대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요 두 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차수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1차지. 요거 루트까지 해주면 1차잖아. 개수만 가져가지. 이 개수가 1이지. 2지. 그래서 2 나온다. 그냥. 자, 2번입니다. 이거. 오늘 요거 2번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 돼 있습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t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요거 뭐지? 마이너스 2t지.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t인데 이 새끼를 제곱하니까 결국은 t 제곱이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야. 이거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1차지. 여기도 1차지. 계수 뭘로 나누니?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끝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요거 괄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말아야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응분의 응이란 것도 확인하세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뭘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 그랬지. 그래 놓으면은 이거 리미트 t가 뭘로 가는 걸로 변해버려? 무한대로 가는 걸로 변해버려. 근데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은 그냥 t 제곱이잖아.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오버. 그 다음에 x 때문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요거 1차지 그지? 요거 몇 차니? 요것도 1차잖아. 개수 나오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여기 답이지?